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한 달 만인가요? 3주? 37페이지죠? 아닌가요? 요약집 어디예요? 요약집 37페이지 맞죠? 자, 요약집 37페이지 부가와 징수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과색 권자를 보시면 여기서 한꺼번에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다 배울 건데, 자, 보시면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게 있고 도에서 부과하는 게 있죠. 그래서 특광시에서 부과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특광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도에서 부과하는 것은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였죠. 오케이? 입에서 자, 오늘 배우게 될 등록 면허세는 뭐예요? 구세.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맞죠? 그 다음에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입에서 뭐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인데 재산세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뭐가 된다? 시군 부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거 안 할게요. 계속 여기까지 마무리. 그래서 자, 기억하시는데 다만 재산세는요. 단 어디에서는? 특별시 내에서는. 특별시 내에서는 특별시와 구가 공동과세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특별시에서 50%, 구에서 50%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서울에 그 번지고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건널목에 파라솔이나 햇빛 가리개를 설치해 두는 게 요즘에 그 대세거든요. 그런데 서초구나 강남을 가면 파라솔 같이 예쁘게 돼 있어. 응? 그런데 노원이나 중랑구나 강북 쪽으로 오면 뭐가 돼 있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운동회 때 피는 그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수가 좋은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는 결국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특별시 내에서만큼은 특별시와 구가 재산세를 공동으로 과세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광역시 아니에요. 도 아닙니다. 어디 내에서만? 특별시 내에서만 공동 과세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죠? 물건 소재지예요. 맞죠? 입에서 양도소득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가 어디가 된다? 네, 주소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의할 거 물건 소재지예요. 여러분들 37페이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시면 과세 대상 물건의 뭐예요? 소재지. 예? 이렇게.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입한다.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금의 처리는 어디서 해요? 시군구에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징수 위임 처리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다. 이때 여러분들 동그라미 괄호 6번에 보시면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수 있죠?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득세는 무슨 비율을 안 분해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하도록 합니다. 맞죠? 이에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지. 그죠?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란 상급 법원장이 지정한 곳을 등기소로 하고 그 등기소가 있는 지자체가 등록면허세 납세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예요? 신고 납부죠? 자, 개정 전에는 말이죠. 개정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고요. 등록세는 등기 등록 전까지죠. 오케이? 등기 등록 전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개정 후에 뭐가 됐어요? 합산이 됐죠? 개정 후에는 이게 취득세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그렇죠. 60일 이내잖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했어야 되잖아요. 맞죠? 다만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9개고 적으시면 5월이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30일이 60일로 연장된 듯 하나.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했던 것이 뭐가 필요한 것이라면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면 언제까지 해라? 등기 등록 전까지 해라라는 거. 결국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대부분 다 뭐가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 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만 취득 후 추징 사유가 있어요. 여기서 추징 사유란 뭐죠? 추가 납부 사유인데 추가 납부 사유예요. 추가 납부 사유. 추가 납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왜 그래요? 처음에는 비과세였다가 과세되는 경우 있죠. 임시형 건축물이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인데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추징 사유가 되는 거라고. 또는 처음에는 무슨 과세였는데 이게 뭐가 돼요? 중과세가 돼요. 일반 과세였는데 중과세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하라고요? 신고 납부.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추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도 추징이라는 말이 나와도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다라는 거예요. 이때 일반적인 신고는 60일인데 비해서 추가 신고 납부는 30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거요. 이때 중요한 거. 자. 적용 산출세액에서 뭐를 차감해야 되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뭐는 제외되지?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요게 3번이에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야 하면 당초 취득세가 100원이었고요. 가산세가 20원이었어요. 그럼 총 납부세액이 120원이잖아요. 그러면 중과세 적용 시 산출세액이 500원이라면 이때 추가 납부세액은 100원을 빼야 돼요? 아니면 120원을 빼야 돼요? 100원을 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납부세액은 얼마죠? 400원이고 그럼 이 사람은 52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120원을 빼가지고 380원을 추가 납부한다면 이 사람은 5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당초 가산세를 부과했던 이유가 치유가 돼버리지. 잘못한 것이 치유가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잘못을 그 벌을 유지하려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뭐는 제외한다? 가산세는 제외한다. 오케이? 이렇게. 자. 예외적으로 무슨 납부하지 않으면요?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에요? 보통징수예요.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징수입니다. 이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벌이 있겠죠? 그 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산세라고 하죠. 네?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산세가 있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이거 소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일 때는 과소신고일 때는 10%죠. 응? 하지만 사기등 때는 40%입니다. 오케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중과산세 있는 거 아시죠? 중과산세 몇 프로예요? 80%죠. 왜 80%나 때리죠? 신고를 안 하고 처분했죠. 결국 뭐 한 거예요? 미등기 전매한 거죠. 다만 중과산세를 제외한대요. 중과산세 적용을 제외해. 왜 제외하지? 첫 번째, 뭐가 필요 없는 거?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인데 여기서 또 주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뭐는 제외되지? 그렇지. 회원권은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회원권은 제외한다고요. 오케이? 네. 회원권은 제외. 그러니까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한다. 죠? 회원권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또 뭐 있죠? 간주지도. 이거 옆에다 꼭 써두세요. 요약집 안 나와 있어. 중과산세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인데 적혀져 있죠. 자, 이런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거는 뭐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등기가 등록을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인데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회원권을 제외하겠다. 제외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간주 취득의 경우에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요즘에 간혹가다 나오는 건데, 우리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은 취득가액도 사실상 가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도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법인 장부는 비치 보존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법인 장부를 비치 보존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얼마로 한다? 10%로 합니다. 법인 장부를 비치 보존하지 못함에 따라서 미비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몇 프로 한다? 10%를 가산세를 때리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취득세 납부 확인 등. 괄호 2번에 보시면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제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됩니다. 며칠까지요?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10일까지에다가 표시해 두시고요. 면세점, 요약집 38페이지. 지금 요약집 하고 있어요. 네. 자,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뭐 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면세점은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총 연부 금액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인접한 토지를 1년 내에 연거푸 취득할 때는 각각의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한 건으로 보아 면세점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50만 원에 대한 취득세 4% 해도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법률의 규정이니까 면세점 50만 원은 연부금액일 때는 총 연부금액으로, 그 다음에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할 때는 한 건으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부가세, 납부세에게는 농특세 몇 프로가 있고요? 10%가 있고, 그 다음에 뭐에는 지방교육세 20%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세에게는 뭐가 있다? 감면세에게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된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신고 불성 시, 이거 문제 풀면서 볼게요. 문제 풀면서. 문제 지금 58페이지네요. 문제 지금 58페이지. 다음은 취득세 납세지이다. 그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광어권일 때는 광구 소재지지 주소지가 아니겠죠. 이렇게 계시면 되겠다. 1번, 2번, 3번 풀어보시고요. 84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하나 설명합니다. 8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인데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 제외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오케이? 1번 틀렸죠?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을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에는 100분의 80 틀렸죠? 네. 중과산세 80%는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80%입니다. 신고를 하였다면 중과산세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는 거 또는 간주 취득이죠. 다만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회원권은 적용을 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4번과 5번이에요. 4번과 5번. 그래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부손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12페이지인가 보세요. 요약집 12페이지 별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실래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지방세는요 75% 한도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지방세 75% 한도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먼저. 그 다음에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가산세가 아셨죠? 무슨 가산세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한도가 없어요. 국세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이제 보실래요? 뭐가 문제냐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야 되죠? 신고 납부 기한이잖아요.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낼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세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세요? 누가 더 무섭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누가 더 무섭죠? 신고가? 신고가? 납부가? 이게 소리만 한번 지르면 답이 바뀌겠는데. 응? 자, 그때 다르지. 왜냐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이잖아요. 그럼 일수가 고지서가 여기서 고지가 되느냐 아니면 5년 후에 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산세의 크기가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겠죠. 이해하셨죠? 네.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하면요. 거의 1년을 못 내잖아요. 그럼 11% 정도 붙는 거예요. 2년 붙으면 22%, 3년이면 33%, 4년이면 44%, 5년이면 55%.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응? 성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진짜 이게 엄청나요. 2011년 거 세무조사 하는데 지금 세금 납부해봐요. 6년짜리. 예?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거의 70%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내가 신고 납부기네 신고를 못했어. 그러면 내가 고지서 나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자수하는 제도를 한 번 더 둘게. 너가 자수해서 납부해. 너가 여기서 수정해서 너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잖아? 그럼 더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걱정에서는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1일 만분의 3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10,000원에 3원이에요.
이게 10,000원에 3원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열흘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은 너무나 힘든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너가 스스로 자정해서 자진해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둘게. 그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정신고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냐? 청구인은 누구냐? 청구인은 신고 기한 내에 뭐 한 자예요? 신고한 자인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는데 왜 신고를 해? 너가 과소 신고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과소 신고 가산세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거예요? 얘는 무신고한 거예요. 무신고의 가산세 몇 프로예요? 20% 출발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이렇게 결정해서 고지하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야. 결정해서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거 아셨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게 없다고요. 무조건 할 수 있어 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너 납부 부정실 가산세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돼. 너가 수정해서 스스로 납부하면. 그런데 효과는 뭐가 더 큰 효과냐면 납부 부정실 가산세도 안 내도 되지만 더 나가서 네가 이미 낸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뭐 해줄게? 감면해줄게 라는 거예요. 무슨 가산세 감면이다?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아니에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더 이상 안 내도 돼. 그것만 해도 고마워. 그런데 뭐까지 감면해줄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감면해줄게 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기간이 중요한데 이게 6개월 내에 이루어지면 50%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럼들 10%에 50%를 감면하면 5%가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6개월에서 1년 내에 하시면 몇 프로? 20% 감면해줄게. 그러니까 20% 감면되면 10% 20% 감면되면 2% 감면되는 건 8%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루어지면 10%를 감면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럼 9% 내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래서 기한 후 신고는 기간이 짧아요. 이게 몇 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면 1개월 내에 이루어지면 50%. 그럼 몇 프로 내는 거죠? 50%에 20% 감면하니까 10%만 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면 20% 감면해줄게 라는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제가 매번 밀고 있는 가산세 감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야.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게 수정신고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자가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4번 읽어볼게요. 4번.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아니죠. 무슨 가산세를 경감하는 거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하는 거고요. 자, 5번의 문장 읽어보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 되겠지. 50%를 경감하니까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 되겠지. 50%를 경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8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면 이 문제거든요.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뭐 내야 되죠? 상속세, 증여세 내야 되죠? 또한 뭐도 내야 되죠?
취득세도 각각 또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돼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고요. 여기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월 이내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에 비해서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 똑같죠? 오케이? 근데 증여에 대한 취득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취득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가 아니죠. 3월은 증여세 신고 기한이었고요. 상속이 아닌 취득은 계약일로부터 또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다?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 개시 취득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되고요. 부동산을 매매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는 취득부터 60일 이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도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시군구에 납부해야 되고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불량 관세를 부과하는 거 맞습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87번 볼게요. 다른 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87번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 오케이.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원래는 60일이지만 등기가 필요한 것은 언제까지다? 등기 등록일까지. 예? 자, 등기 등록 관세장은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일 발급일은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예? 통보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당하지 아니하면 산출세 부족액에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요. 자,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 장부 등이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몇 프로다? 10% 가산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 다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92번 볼게요. 여러분들 9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예? X죠. 원래는 여러분들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요. 자, 부동산을 연보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에 관계없이 최종 연부금 지급 취득일로 본다. 틀렸죠? 왜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다만 그 이전에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장부로 보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 변경의 과세 표준인 지목 변경령 시가비는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원래들 지목 변경 시 과세 표준은요. 변경 후 가액과 변경 전의 가액의 차익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었다면 소요된 비용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장부 등이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죠? 100분의 10. 자, 5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우리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는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갑이 미등기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이 자산에 대한 보존 등기에 대해서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보존 등기를 이행을 안 한만 보존 등기를 안 해요. 신청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10억의) 채무가 있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면 이 재산이 보존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은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법원에 부탁해가지고 갑이 가지는 그 등기 신청의 권리를 뭐 한다? 대위하는 거예요. 왜? 보존 등기를 해야지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런 대위 등기가 일반적인 등기와 다른 점은 뭐예요? 대위 등기가 왜 일반 등기하고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지? 예?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이때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을이죠. 원래는 이게 같아야 되거든. 근데 대위 등기는 이게 다르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때 그럼 납세 의무는 누가 진다? 이때는 갑이 져야 되는 거지 을이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갑은 져요 안 져요? 안 내지. 미쳤다고 내겠어요? 그러니까 을이 대신해서 먼저 또 납부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거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갑이 지는 납세 의무는 취득세 납세 의무인 거지. 등록 연호세 납세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보존 등기잖아. 이 보존 등기는 무엇에 관한 등기예요? 취득에 관한 등기잖아. 취득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지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보면 5번에 보시면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판결에 한 소유권 보존을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무슨 납세 의무예요? 이때 보존 등기에 대한 납세 의무니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아니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네.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101번 한번 빨리 풀어보실래요? 답은요? 자,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어야 할 계획으로부터 며칠? 60일. 자, 중과 대상이 될 때는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 30일. 디귿번 좀 더 보고요.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 변경서에 착공하면, 제가 줄근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30일 이내에 착공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배우진 않았지만 계약의 해제의 경우도 며칠이다? 60일. 아셨죠? 계약의 해제도 60일 이내에 입증이 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취득세 여기 하고 좀 쉬었다가 바로 등록면허세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가 등록면허세 40페이지 들어갈게요.